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6월 8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그 조선일보를 보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요즘 북한에 내려온 그 풍선, 오물풍선 여기에 대한 기사가 그동안에 요 며칠 사이에 굉장한 그 큰 관심거리를 불러일으켰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한 이제 대책으로 앞으로 또다시 북한에서 이런 그 오물풍선을 내려보내게 되면은 우리도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하자면은 전방, 그동안에 그 최전방에서 설치했던 대북 방송을 다시 재개하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발표가 이제 있자마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 우리는 중단하겠다. 그 대북 방송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이제 할 만큼 했다라고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풍선을 남한으로 내려보내는 것을 중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는 이런 발표가 있고 난 뒤에 우리 그 박상학 씨를 그 탈북 단체죠. 이 박상학 씨를 주축으로 한 이 사람들이 다시 북한에다가 말하자면 그 USB 임영웅 USB를 내려보내겠다. 아니 내려보내겠다 아니라 내려보냈다. 풍선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북한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 그다음에 그 임영웅 씨의 그 노래 이런 거 USB를 이제 실어서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선일보의 그 제목이 뭐라고 됐냐면 탈북단체 대북 전단 임영웅 USB 보내 접경 지역 주민들 불안 이렇게 이제 제목으로 이제 뽑았어요. 이 기사를 보고 제가 그 밑에 이제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는가 하니 그만 보내라 충분히 경고했다고 본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니 그 밑에 이제 제 댓글에 대해서 또 댓글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니까 제가 그 댓글을 다른 사람들의 그 닉네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충분히 경고했다고 하고 이제 물음표를 해놓고 그다음에 쩌쩌쩌 그렇게 편들고 싶냐? 북으로 가라. 그러면 절대 안 가는 것들이 바로 너 같은 공산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댓글을 달았고 또 어떤 한 분은 충분히 이거 북한 간첩 맞네. 이북의 설라물에 접속했시오? 이북의 설라물에 접속했시오? 날래 배 타시구래.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아마 이게 이제 이북의 설라물에 접속했시오. 그러니까 이북의 지령을 받았느냐 이제 이런 의미 같은데 이런 이제 댓글이 달려 있고 또 같은 분이 이제 그 밑에 이제 대댓글을 달아서 이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이 너무 설쳐요. 국정은 뭐하냐? 날 잡아가소. 한 마리 나와수다래.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댓글에 대해 가지고 기사 댓글에 대해 가지고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게 또 있죠. 근데 그러니까 찬성은 아무도 없고 반대만 16명이 이제 반대를 한다. 이런 이제 댓글이 달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거두절미하고 그냥 그만하면 됐다. 앞뒤 설명 없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래 이제 그만해라. 이런 의도로 이제 써놨으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댓글 다는 거는 조선일보 구독자나 또 이 보수 측에서 보면은 당연하겠죠. 저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왜 이런 그 댓글을 달았느냐 하면은 이것이 또 하나의 북한에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니냐.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빌미를 주든 안 주든 그동안에 북한의 이 사상, 북한에서 하는 그동안에 우리 70년 동안 우리한테 저지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항상 그냥 해코지하고 침략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민간인들 죽이고 국민들도 죽이고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까지 죽이려고 32명인가 난파를 하고
이런 그동안에 그거 말고라도 수많은 무장공비들이 넘어와서 선량한 민간인을 죽이고 했던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 대응을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물론 상대방도 뭐 피해를 입었지만은 더 많은 피해는 우리가 결국 우리가 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내려왔고 청와대를 습격을 하고 또 연평이 해전에서 우리가 뭐 물리쳤다라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거기서 우리 또 사상자가 생기고 또 연평도 가만히 있는 연평도로 갖다가 포격을 해가지고 뭡니까 그 군인 해병대원이 숨지고 또 민간인도 숨지고 그것뿐입니까? 천안함을 폭파하는 바람에 그냥 아무 잘못도 없는 군인들이 단지 군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군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천안함이 폭파되어 가지고 그 많은 46명인가요? 그 숨지고 서해 공무원들이 피살당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우리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제대로 못했어요. 대응을 못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피해를 받고 이거 뭐 북한이 그동안에 저질렀던 이 일들은 손으로 따지자면 이게 뭐 수도 없어요. 이게 전두환 대통령 그 수많은 인재들을 갖다가 그 버마 지금 그 어디가 그러죠? 미얀마 버마에 가서 그 폭파시켜 가지고 우리 정말로 그 국가를 이 살리고 경제를 추진했던 그런 수많은 그 인재들을 다 죽이고 그래도 제대로 대응 한번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 오물투척 사건 같은 경우는 물론 그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은 이쪽 남쪽에서 먼저 북한으로 말하자면 그런 삐라라든가 이런 또 북한 사람들이 그 필요한 그런 그 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을 먼저 보냈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들이 신보다도 더 떠받들고 있는 김정은에 대해서 김씨 일가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입이 담지 못할 욕을 하지 않았느냐. 이걸 빌미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이 남한에다 그런 참 이 세계 역사 어디 전쟁사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오물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대한민국 갖다 보내는 이런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저지른 것들이 바로 북한의 김정은 일당들이다. 자,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은 앞으로도 북한이 이제는 그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북한이 그만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이 마당에 다시 우리가 그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다시 보내고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을 가집니다. 물론 그들이 먼저 옛날처럼 가만히 있는 우리한테 대한민국에 대해서 먼저 도발을 하고 뭔가 해코지를 하고 그러면 그때는 전쟁을 불사하고 그야말로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키는 어떤 그런 대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는 그들이 너희들이 먼저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빌미를 주는 것은 저는 별로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여러 가지 북한이 그동안에 저질러왔던 사건들을 제가 나열을 했지만은 또다시 어떤 빌미를 주고 저들이 무슨 조치를 하든 어떤 조치를 할지는 상상을 우리가 어떤 예단을 못해. 우리가 초고성능 장비를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들의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런가? 우리는 5년마다 정권이 한번 바뀌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밑에 휘하의 모든 군 장군들이 바뀌고 조직이 바뀌고 어떤 최고 통수권자의 어떤 사상에 따라서 이게 군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항상 초보자야. 민간에서 만들어낸 장비만 최고성능이고 최고급이지 이 어떤 그런 정신적인 무장 상태 이런 거는 항상 저 밑바닥에 있다는 얘기지. 근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자기들은 장비는 열악하고 무기는 형편없지만은 그러나 우선 제일 첫 번째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까지 거의 70년 동안 오직 몇 사람들이 자리 바꿈 없이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어떻게 하면 저 남조선을 해코지를 하고 저것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미군을 철수시키고 저 남조선을 갖다가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적화 통일할 수 있을까? 요거 하나에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 집중했다는 얘기지. 자, 이번에 그 북한에서 오물단지, 오물풍선을 보냈을 때 저는 이런 생각, 제일 먼저 생각이 드는 거는 자, 이것이 만약에 우리나라 상수도원이 전국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상수도원 위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 거기다가 얘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전국의 좌표를 요 정도의 풍속에 요 정도의 거리를 갖다가 그 입력을 해놓으면 어디 정도에 가가지고 이게 폭발을 해서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걸 다 계산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의아한 게, 자, 뭐 그 문자도 오고 TV에 무슨 그런 안내 문구도 왔어요. 내용인즉슨, 자, 북한에서 이런 전단을 오물 전단을 갖다가 이 풍선을 날려 보냈는데 이걸 발견한 즉시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를 하라. 만지지 말고. 이런 문구가 왔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자, 상수도, 그러니까 수돗물을 먹지 말고 무슨 냄새가 나거나 또는 거기에도 무슨 과일 요즘 수돗물은 먹는 사람은 그렇게 좀 드물지만 어쨌든 무슨 과일을 씻는다든가 무슨 채소를 씻는다든가 이런 건 많으니까 거의 다 그러니까 그럼 이런 걸 하지 말라. 이런 것도 좀 같이 문구를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아쉬움을 넘어서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 당국에서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저 지역에 살고 있는데 한쪽 보면 굉장히 큰 상수도 그 취수장이 있습니다. 취수장 굉장히 큽니다. 취수장인데 그 공중이 다 그냥 뻥 뚫려 있어요. 허공입니다. 허공. 그럼 전국의 많은 상수도 그 취수장들이 다 그렇게 돼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그럼 앞으로 북한이 마음 먹고, 자, 그 위에다가 갖다가 독극물이라든가 이런 풍선을 넣어서 걔들은 누굽니까? 김정은이 형 김영남이 암살할 때도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독극물을 가지고 죽였던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독극물을 갖다가 그 상수 치수원에다 갖다가 위에다 풀어가지고 떨어뜨리고 그리고 나서 어떤 무슨 우리가 채소 씻을 때 그럴 때 여러 가지 또 뭐가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무슨 우리가 채소를 깨끗이 한다 해가지고 무슨 화공약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결합을 했을 때 이것이 독극물이 된다. 자기들이 어떤 그런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이런 시도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의 국가를 갖다가 흔들고 혼란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됐을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나라 정보기관이라든가 관계기관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상수도 그 치수장까지는 생각을 못했지 않았느냐. 저는 저 나름대로 혼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단 것이 그만하면 됐다. 우리가 먼저 상대방, 저 북한의 공산당들한테 빌미를 잡힐 행동을 하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썼던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썼던 것이죠. 자,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이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당하고 손해보고 우리 자식들을 잃고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또 어떤 남북한의 어떤 무슨 그런 관계가 서로 틀어지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손해를 본다는 얘기지. 어떤 자식이 죽고 어떤 가정이 파괴되고 뭔가 국가 시설이 손해를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 지금까지 70년 동안 맨날 당해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고, 그 대신 앞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아무런 빌미를 주지도 않았는데 북한이 그러한 행동을 또다시 한다면 옛날처럼 우리 국민을 살상을 하고 우리 산업시설을 파괴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뭔가를 해코지를 하려고 하고 이러면 그때는 전쟁을 불사하고 그때는 전광석화처럼 그냥
그냥 두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거는. 이런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또 어떤 그런 전달 혹시 또 뿌릴 기회가 있으면은 전달을 뿌릴 기회가 있으면은 그 김정은이 이런 사람 욕을 하지 말고 욕하면은 그 북한 그 인민들한테 그게 그렇게 많이 좀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북한에 제가 뭐 이런 이 탈북자들이 뭐 유튜브라든가 또는 그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거의 김씨 일가는 거의 신격화된 존재다. 그런 존재를 갖다가 남조선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갖다가 뭐 무슨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말하자면 혈기가 생긴다는 얘기지. 이 새끼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근데 그냥 안 되겠다. 남한의 실정을 잘 모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지. 그 사람들은 하고 같이 척을 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북한의 공산당, 김정은 집단 이 사람들은 도려내면 되는 것이지 북한의 인민들하고 우리가 척지어서 뭐 하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단을 혹시 보낼 때는 대한민국의 발전상,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KTX가 그냥 쫙 지나가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홍대거리 뭐 이런 데 젊은이들의 모습,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공중에서 그 도로를 찍어가지고 그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들, 그 수많은 차량들. 이런 것들을, 좋은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축제들. 이런 거를 오히려 가지고 촬영을 하고 해서 이런 거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저는 큰 덕이 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북에서 맨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 남한에 가면은 무슨 뭐 맨날 인민들이 못됐고 거지가 뭐 덕실거리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실상을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내게 되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북한 정권에서 교육하고 주입하려고 애쓰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어떻고 하는 게 홀려버리고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는 대한민국 이런 데구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그 산업화와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를 항상 같이 해왔던 보수 중에 보수, 찐 보수입니다.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니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